네, 수상한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그 안에서의 이모저모 다뤄보도록 할게요.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종목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저희가 쉬었잖아요. 그쵸. 2주 전의 성적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이사의 경우에는 10개 중에서 9개의 종목을 맞춰주세요. 역시나 우리 모범생 이정민 이사님의 적중률 여전히 높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개 종목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먼저 테마로 구분을 지어보자면요. 2차 전지와 방산, 반도체,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로봇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테마가 줄어든 느낌입니다. 네. 종목 볼까요? 오늘 너무 수상했어요. 에코프로 BM이 12% 넘게 급등을 했고요. 제조반도체와 빅텍, 네오셈은 상승, 반면에 에코프로 머티와 두산 로보틱스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이 종목 기다리신 분들 많거든요. 네. 에코프로 BM을 볼게요. 오늘장 사실 이 정도면 급등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올랐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저도 여러 분 많은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최근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 루머가 돌았다가 사측에서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 그럼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전고체랑 엮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정민 이사가 봤을 때 오늘 에코프로 BM은 무슨 이유로 오른 것 같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장 초반에는 이전 상장과 관련되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좀 매수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그게 왜 나온 거예요? 예, 워낙 최근에 또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으로 또 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죠. 지난해에도 나왔었고 그 전에도 계속 좀 나오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이슈와 관련되어서는 추가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도가 높았던 이야기였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살펴봤더니 2022년도 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율이 0.8%입니다. 그러면 78만 주 정도 됐던 건데요. 근데 이게 2023년 그 말에 다시 좀 조회를 해봤더니 0.4%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9만 5천 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이전을 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또 그 지수에 또 추종하는 자금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워낙 이제 그런 패납계 종목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맞아요. 관련되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투심을 자극하는 그런 소스로 좀 쓰인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실제로 회사에서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부인을 했다고 하지만 또 회사에서 직접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죠. 최근에는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전 상장 이슈로 그 지난 2개월간 제가 좀 해봤더니 한 80% 정도 가까운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개인 투자분들을 비롯해서 워낙 시장에서 이전 상장하면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투자자분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오늘 그런 측면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연기금의 지분이 적으니까 그쵸. 그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야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미리 기대하면서 오늘자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하락을 기록하긴 했지만 MSCI 지수 편입이 사실화되었잖아요. 그죠? 네, 확정되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까지 지수 편입이 되면 이에 따른 에코프로 그룹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근데 좀 에코프로 머티는 오늘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룹사 자체로는 좀 이렇게 밸류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리레이팅 돼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알짜 회사들을 다 상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 종목들처럼 그냥 각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는 수주가 있었는지 실적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종목들이 예민하게 이제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이었죠. 12월 8일 날 이제 패납계다 하면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네, 그 이후로 지금 한 8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는요. 그렇다면은 이미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수익 실현 구간이겠죠.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자의 개별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는 어떤 이제 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할지 또는 수익을 실현할지를 좀 결정하는 그런 이제 구간에 들어선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굉장히 반응을 잘 하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또는 어떤 이야기가 시장에 도는지에 따라서 좀 투자를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금요일 날 추천을 드리고 이제 그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대량 수주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었죠. 맞아요. 저는 항상 풍문이 돌면은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보다 한 가지 좀 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서 실제로 그 IR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풍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부인을 하죠. 하지만 뉘앙스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대량 수주와 관련되어서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통화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뭐 진행이 좀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그런 뉘앙스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또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요즘에는 특히나 뭐 텔레그램이다 아니면 카카오톡 단체방이다 해서 굉장히 정보를 얻는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풍문들을 내가 만약에 알게 되었다라면은 팩트 체크를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거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 김정현인데요 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앵커님처럼 어느 정도라도 좀 알려진 분은 업계에서 아니요. 그렇게 이름으로 좀 말씀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주로 이제 제가 좀 많이 하는 거는요, 좀 불쌍한 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샀더라도 한 10억 산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여기 주주인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더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회사 측에서는 혹시 지금 관련되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회사에 전화하는 습관을 가져보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비엠 내일장 다음 주 월요일의 경우에는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전망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업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선 부근에서는 한 번쯤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그 셀메이커에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그 풍문이 수요일 날 돌았을 때 제가 추천드렸을 때요. 그때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건에 대한 풍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가지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한 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살아있다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서 공시를 하게 되면은 뭐 3개월 뒤나 또는 2개월 뒤에 재공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뉴스 일정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도록 하죠. 바로 2위에 랭크되어 있는 빅텍입니다. 10% 넘게 올랐는데요.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빅텍이 자전거랑도 엮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상승 배경 정리해 볼까요? 네, 빅텍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생각보다 그 전쟁 테마주인 거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과연 방위 산업으로 진짜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그 전자전 시스템과 관련되어 가지고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공공 자전거의 그 통합 그 솔루션 시스템을 이제 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게 좀 편하게 말씀드린다라면은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공자전거 그 이름이 따릉이죠. 네. 그래서 따릉이와 관련된 시스템. 그다음에 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타슈라는 이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런 공공자전거 관련된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게 맞죠. 나중에 이제 뉴스로 나온 걸 확인해 보니까 북한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약 한 2시간 동안 그 200여 발의 포사격을 실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 후에 첫 연평도 인근에서 벌어진 포사격 훈련이다라고 좀 밝히면서요.
그 해병대에서 해상 그 사격 훈련을 이제 다시 대응해서 할 것이다라고 좀 밝혔었는데 이 훈련에 앞서서 이제 그 연평도 주민들을 대피령을 내리면서 이게 속보로는 그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발령이 되었다라는 속보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혼란감을 느끼고 지수와 대부분의 이제 그 지수에 연동된 종목들이 투매가 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속보가 나와서 코스피가 특히나 장중에 그쵸? 출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해상 훈련, 그러니까 해병대 해상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앞서 사전적으로 대피령을 내놓은 그쵸? 건데 네. 저희는 속보상으로 좀 자극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빅텍을 둘러싸고 있는 방산으로 좀 접근을 보자면 네. 최근에 중동에서도 좀 이야기가 많고 그쵸? 예. 네. 이 품귀 현상도 무기단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빅텍은 방산주로서의 매력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수출을 잘하는 그 작년에 특히나 주목도가 높았던 그런 방산 기업들과 네. 전쟁 테마주는 좀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빅텍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전쟁 테마주에 속한다라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남과 북한 서로 간의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기사,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앞두고서는 굉장히 그 날선 어떻게 보면 코멘트들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렇듯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낮을수록 그 북한과의 그 어떻게 보면은 대립각을 세우는 강성 발언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련되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강성 발언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쟁 테마주들이 또 재조명받는 그런 식의 아마 좀 스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혹시 앵커님은 예전에 네. 그 연평도 포격전 있었던 시절에 주식을 좀 하셨었나요? 저 그때 주식은 안 하고 단순히 뉴스만 봤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도 남북 경협주라던가 방산 테마주들의 희비가 엄청나게 엇갈리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주식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당시에 이제 일이 벌어진 거는 2시 30분경 정도에 벌어졌었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3시까지밖에 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3시가 딱 되자마자 이제 속보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든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아무도 주식을 못 팔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식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전 종목 하한가 가는 모습을 그 당시에 처음 봤었습니다. 네, 이제 시간 외 거래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되어서 당시에는 그 대통령께서 확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긴급 타전 뉴스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제가 왜 구태여 한 14년 전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당시에도 결국에 이런 단발성 이슈에 속하는 이런 이벤트들은 항상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였다는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연평도 포격과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나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번 또 지수가 예전에 출렁였듯이 이런 단발성 이슈들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든 모멘텀 플레이로 접근을 하든 항상 투매성 이런 이벤트들이 펼쳐진다라면 우리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용기를 낼 때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북측의 도발과 만약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망 사고라든가 무언가 좀 피해가 있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그렇죠. 한데 주식 시장의 접근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단발성 이슈로만 보기에 관련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매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빅텍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운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유나 이런 관련주들이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이제 도달하면서 굉장히 또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셨을 텐데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한 종목들 굉장히 많았죠.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이요. 이렇듯 최근에 그 원자재나 또는 이런 전쟁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굉장히 그 등락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청산을 할 게 아니라면은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다운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텍은 다운이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볼까요? 상한가 기록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앞서 정연 돌파 시간에도 다뤄봤던 내용인데요. 오늘 챗GPT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주들이 그동안은 반도체가 뜨거웠다면 오늘은 소프트웨어주들이 강했어요. 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네. 특히나 그 CES와 관련되어서는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CES가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라스베가스에서 1월 9일 날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제 AI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지금 현재 많이 상승을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기존의 AI 관련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그 CE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각종 AI와 관련된 그 솔루션들 또는 이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이제 그 발표가 많을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로봇과 그다음에 AI가 결합이 되어서 이제 또 선보이는 신기술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봇 AI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좀 해줬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로피스의 경우에는 그 AI 관련주 내에서도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탄력도가 더 강했거든요.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의 주가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장기까지는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봐도 되는 종목인지 의견도 주시죠. 네, 저는 좀 이제 스윙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업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다음 주 초까지는 무조건 CES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기대감을 안고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폴라리스 오피스 외에도 그 이스트 소프트도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동안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굉장히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업 의견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GPT 스토어 관련되어 가지고는 다양한 AI 프로그램 거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추후에 나오는 뉴스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 업이고요. 마지막으로는 10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제약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6.28%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제약에서 오랜만에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죠. 그 GB1001의 국내 3상 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동 종목이 오늘 한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며칠 전 같은 경우에도 그 유상 증자와 관련되어서 발행가액이 결정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행가 가액 같은 경우에는 1,503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종가 대비해가지고는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이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유증 그 총 금액이 470억이었는데 워낙 이제 종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400억 원으로 축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삼성제약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좀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눈여겨봐도 괜찮은 건지 삼성제약의 다음 장의 주가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요? 삼성제약의 그 전망은 다운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그 GB1001의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전부터 말이 많았던 워낙 이제 그 췌장암 치료제로도 굉장히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다면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췌장암 임상 3상에 실패한 이력도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췌장암 치료제 그 리아벡스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임상 3상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못 해가지고 2020년도 8월에는 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젠백스에서 이제 1,2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파이프라인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그 당시에도 던지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한번 그냥 이렇게 튀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직접적인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이 상승하지만 윗꼬리가 달렸고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저희는 다음 거래를 다운 의견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 투자 의견 매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전체 10가지에 대한 업앤다운 종목은 어떨지 보시죠. 빅텍과 제주반도체, 에코프로 머티, 삼성제약 다운이고요. 나머지 6개 종목 업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폴라리스 오피스 이제 출연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ES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에도 갔죠. 그렇다면 당연히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그 일정과 끼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폴라리스 오피스 랑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역시나 끼 있는 종목임을 다시 한번 좀 증명하는 그런 오늘 어떻게 보면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때는 항상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그래도 내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 오늘 1218억 원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동반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인과 기관에서 각각 18억, 28억 원 수매세가 잡힌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는 매수종 가격은 5,2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이 정도 금액이면은 3일선 부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6,200원으로 한번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5,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호가 단위가 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5,000원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민 이사의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크게 올랐을 때에도 네. 패시브가 나온 괴물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네. 매수 의견 줬잖아요.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일정과 끼가 있기 때문에 더 눈여겨보자. 네. 가장 수상한 종목으로 골라줬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